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이 둔촌 주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12월에 이제 일반 분양을 모집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잘 될까? 너무 집중하다 보니 쟈이 됐네요. 네. 이 둔촌 주공이 잘 될까? 네. 소장님 의견이 궁금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분양가가 3,829만 원에 이제 책정이 됐죠. 결정이 네. 됐죠. 뭐 얼마에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 4천만 원은 결국엔 안 넘었습니다. 네. 4천만 원을 넘게 신청한 걸로 알려졌는데 강동구청에서 깎아가지고 3,829만 원의 분양가를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829만 원이면 33평, 34평 뭐 네. 이 정도는 이제 한 13억 정도 되는 거죠. 13억이면 이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구간이에요. 12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4평, 25평 같은 경우는 이제 12억이 미만이 되기 네. 때문에 이제 대출이 나오는 구간이고,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네. 분양가는 어느 정도 이제 책정이 돼서 공식화되었는데 옵션가가 안 나왔어요. 옵션을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저희는. 일단, 네. 이 분양가만 나와서 그래도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이게 4천만 원이 안 넘네?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좀 느꼈는데, 그렇죠. 분양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보통 이제 옵션이라는 게 확장비잖아요. 네. 확장비는 별도거든요. 분양가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별도로 책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사람은 비용이 되는데, 분양가로만 산정했을 때는 비용으로 산정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확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자재를 조금 고급으로 쓰면서 확장비를 확 올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 뭐 들어가느냐 안에. 요즘은 이제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에어컨이라든지 천정형 에어컨으로 이미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자재, 뭐 이런 것들이 식기세척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재들을 고급화시키면서 들어가면서 이제 확장비를 같이 이제 첨부를 해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청약 부분은 진짜 분양가 정도만 얼마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옵션비가 어느 정도로 이게 플러스가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나와봐야 진짜로 이제 그 매수자 입장에서 비용이 확정이 되는 거지. 분양가만 가지고 확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둔촌저공이 약간 고급형으로도 그래도 나올 것 같거든요. 입지도 그렇죠. 이번에 이제 입지니까요. 네. 조합원들이 총회를 하면서 자재들을 좀 고급화시키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러면은 옵션가도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분양가도 올라갔잖아요. 네. 분양가도 원래 한 3천만 원이 원래 안 됐던 분양가였는데 3천만 원 후반대, 네.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분양가가 상승을 해버렸잖아요. 어느 정도 추가가 될지는 저는 좀 가늠이 안 잡히는데, 소장님께서 만약에 고급화로 했을 경우 네. 어느 정도 좀 추가가 되겠다 약간 저도 그것도 안 되나요? 가늠이 안 됩니다. 가늠이 안 되는데, 사실 옛날에는 확장비라고 해봤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뭐 몇천만 원 훌쩍 넘는 거는 일도 아니고, 이제 좀 심하게 나오면 1억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럴 것도 하기 요즘 자재비도 많이 올랐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아서 네. 이전과는 정말 좀 어나더 레벨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간주를 해야 될 부분이 옵션 비용은 지금 빠져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옵션 비용을 해보면 지금 33평 같은 경우는 이제 13억 넘어서 14억 언저리까지 예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받을 거냐 말 거냐, 싸냐 비싸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주변의 아파트 이제 좀 새 아파트들이나 이런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비교 대상이 이제 첫 번째는 헬리오시티, 네. 그 다음에 이제 강동구 내에 있는 고덕 아리테온이나 고덕 그라시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가지고 얘네들보다 이제 싸냐 비싸냐 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14억으로 떨어졌어요. 고덕 아르테온 같은 경우도 지금 13억 2천만 원에 네.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둔촌저공이 바로 옆에 비교할 만한 아파트가 없어서 이거 네, 네,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나, 솔직히 전 첫 번째가 거기서도 걸렸거든요. 네. 바로 옆 단위는 그냥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서 네. 이거랑
비교를 하기에는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그렇죠. 같고.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단 주변에 이제 좀 확장시켜서 신축이랑 했을 때 헬리오시티나 그라시움 이렇게 또 네네. 비교를 해봐야 된다. 네. 근데 가격이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하거나 네. 좀 이제 저렴할 수도 있는 느낌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시간을 정지시켜 놓고 비교를 많이 한다라고 제가 이게 이제 실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흐름을 봐야 된다는 게 추세를 봐야 되는 게 네. 자, 지금은 주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보덕 그라시움이 14억이 이게 가장 낮은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14억이냐 네. 내려오는 14억을 봐야 다른 되는데 거죠. 네. 지금 지금은 보니까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도중에 그리고 지금 하락기 초반이라는 거. 이게 19억까지 찍었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14억이니까 아, 진짜 많이 빠졌네요. 생각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르테온 같은 경우도 지금 13억 2천인데 그럼 비슷하죠. 비슷한데 문제는 얘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거의 20억 언저리까지 찍었다가 네. 지금 내려온 거예요.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헬리오시티. 그러니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24억을 찍고 지금은 15억까지 떨어졌던 게 있고 지금은 이제 18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헬리오시티도 24억을 찍었다가 지금 18억을 찍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흐름, 추세를 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싶어요. 이게 가장 네. 중요한 거예요. 지금 분양을 하는 거는 분양가가 지금 고정이잖아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주변의 아파트 가격, 비교 대상 아파트가 가격이 높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좀 저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분양가로 산 다음에 바로 팔 건 아니잖아요. 입주해서 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입주한 다음에 가격이나 이런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에서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지 이 분양가가 싸다. 싸면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 싸면은 얘가 이제 고정으로 있으면 물론 얘가 이만큼의 비슷한 가격에 맞춰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가 비교 대상인 아파트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얘는 제자리에 있고. 그럼 얘가 이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쌀 수 있지만 내가 진짜 입주할 시기에는 네. 비싸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거라는 거네요.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것을 청약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을 보고 진짜 내가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의 사람들이라면 네. 어떤 심리로 지금 바라보고 있을지 그게 네.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아마 서울 전 시민이 관심에 뒀던 현장일 겁니다. 그래서 가점이 높았던 분들은 네. 다 일단 한번 넣고 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시점의 예상 분양가는 3천만 원 아래였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 3천만 원 아래에 나오면 하락 추세라고 하더라도 사실 받을 만해요. 10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안 되면 33평, 34평이 10억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지금 3,829만 원에 옵션비까지 포함하면 네. 4천만 원을 넘어서는 가격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맞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물론 30평대는 그 대출이 안 된다고 하긴 네네, 하지만 만약에 네. 대출이 되어도 네. 지금 같은 시기에 이 금리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대출 이자도 뭐 건설사에서 대신 내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 후불제로 나갈 거거든요. 그럼 그 이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그렇게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전이었으면 일단 되고 나서 일단 되고 보자 약간 이랬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돼도 생각할 게 많은데 약간 이렇게 좀 사람들이 움츠러들게 되는 네네.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분양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판단했을 때 서울에 이름 있는 뭔가 랜드마크가 되는 단지임에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사에 두고 있고 입지론에 입각하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걸로 이제 관심을 두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접근을 했을 때에 미분양이 나냐 안 나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완판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완판이 됐다라고 해서 중요한 거는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추세를 봐야 되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면 네, 사람들이. 네, 제 이 영상을 보면 아마 좋아본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인 이제 시장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둔촌주공에 대한 관심도가 크다 보니까 맞아요, 네. 예, 사실은 제가 이런 구체적인 현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맞아요. 너무 이제 논점이 박혀져 있어서 네. 언급을 안 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주택자나 뭔가 좀 매수자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지금 관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나를 되돌아봐야겠네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달에 이 경쟁률을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저희가. 그렇죠. 경쟁률이 아주 굉장히 높게 나오면 근데 경쟁률이 높게 나와도 네. 문제는 주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크게 이 현장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네. 오늘 시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저희가 이 영상을 찍어 봤어요. 이 둔촌주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강조하지만 거주의 목적 이런 얘기를 해도 뭐 될지 모르겠지만 거주의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시세 차익의 목적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서 거주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받으시면 돼요. 근데 시세 차익의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심사숙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